네, 추운데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제 의과선님들 얘기 끝났고요. 이제 저는 이제 치과 한방 선생님 남았습니다. 두 명 이제 20분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좀 힘내주시고요. 저는 오늘 폐질환하고 흡연, 그다음에 치주질환, 잇몸 질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제 치주질환이란 뭔가, 그다음에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그다음에 이 치주질환과 오늘 하고 있는 폐질환, 흡연과 관련성, 그다음에 치주질환은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질환 얘기 다 들어보셨죠? 예.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이제 풍치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많이 들으셔가지고 치주질환, 치주염, 치은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 결국 치주질환이라고 하면 말 뜻대로 치아의 주변의 조직에 있는 질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 주변의 잇몸, 그다음에 치아를 지지해주는 치조골, 뼈, 인사도로 할 때 나오는 뭐 치조골이 뭐 무너졌어요, 뭐 이런 뼈가 파괴가 되는 병입니다. 원인은 뭐냐? 결국 세균입니다. 이만에 이를 잘 안 닦으시면 이제 그 세균이 음식물이 많이 끼면서 그게 플라그가 되는 거죠. 그 플라그가 보시는 것처럼 세균의 온상이 되고 세균의 밥이 되어서 잇몸을 갖다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치주염이 생기는 겁니다. 어렸을 때 꼬마애들 같은 경우,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치, 썩은 게 제일 큰 원인이 되지만 30대 이후에는 이 치아를 갖다 뽑는 원인이 대부분 이제 풍치, 치주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왼쪽 보시면 치대 플라그 치석,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흡연, 스트레스. 오늘 뭐 아까 흡연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 흡연이 어떻게 안 좋은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 흡연도 마찬가지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신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뭐 질병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 보시면 오른쪽에 두 개 영양, 뭐 질병 같은 거 솔직히 자기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유전적인 거 지금 뭐 유전병도 이렇게 치료하는 시대가 됐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건데, 왼쪽에 있는 치석 본인이 열심히 입 닦으면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흡연 본인이 마음만 굳게 먹으시면 이제 금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조절하시면은 치주 질환이 치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진행이 느리게 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 먼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와 이제 진행이 된 거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초기 잇몸 질환은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잇몸이 부어오르거나 붉게 변한다, 그 다음에 잇몸을 만지면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 입냄새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여내는 거, 이런 것들을 보이고요. 다음 보시면 여기도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색깔이 정상이고요. 이런 색깔이 조금 더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증상 있으신 분 좀 손 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한 분 다 넣으셨는데 이렇게 다 좋으실 리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많이 진행된 치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진행된 경우는 보시면 이가 치아가 벌어지고 위치가 변했다. 보시면 이 앞니가 벌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치아가 흔들리고 이가 힘이 없다. 음식물을 씹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잇몸에 들뜬 느낌이 나고 잇몸에 고름이 차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니 쪽에 뺨 쪽입니다. 이쪽이 뺨 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톡 터뜨리면 고름이 퍽 하고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앞니인데요. 앞니가 이렇게 돌아가 있고 뿌리 끝까지 이렇게 다 보입니다. 뼈가 다 없어지고 잇몸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잇몸이 원래 이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가 있고, 이런 것들 갈색으로 약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치석, 플라그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이요 한 70%, 80% 되고요. 저희가 이제 70대 이상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에서 뼈가 없어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손 한 분도 안 드셨지만 대부분 다 이제 여기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보시면 요 엑스레이를 보시는 건 이제 뿌리가 이렇게 두 개 보이시잖아요, 그죠? 두 개 보이는데 이렇게 뭔가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남아 있는 뼈고요. 원래는 뼈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만큼 없어진 게 되면 사실은
아주 심한 치주 질환이 되고 결국에 오셔도 사실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간단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셔야지 저희가 치료해서 이건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신 질환, 몸이 안 좋으면 치주 질환도 생긴다고 하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잇몸이 안 좋으면 또 전신적으로 문제가 좀 생긴다는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만성 폐질환이나 폐렴도 한 4.2배 정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장 질환도 2.7배, 심혈관 질환도 2.7배.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 조산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적은 아기가 태어나는 게 7배가 나타날 수 있고, 어른들은 이제 남자분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폐질환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박명재 교수님께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하실 때, 두 번째 거 보셨죠? 주무실 때 숨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폐렴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입안에 세균이 없을 때랑 입안에 세균이 많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생길까요? 그죠? 입안에 세균이 많다, 이를 잘 안 닦으시면 입안에 세균이 많으니까 주무실 때 그만큼 많은 세균들이 폐로 들어가서 결국 폐렴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흡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 뭐 아까 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큰 얘기는 많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많이 갈색으로 많이 변해서 타르가 묻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다는 말은 결국 끈적끈적하게 치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잘 붙어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이 많이 붙고 플라그가 많으면 세균이 늘어나서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뭐 담배값 이런데 뭐 무서운 사진 많이 나오는데, 구강암 중에서 뭐 특히 사람 같은 경우 뭐 10배 정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뭐 흡연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 뭐 간단하게는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스케일링만 1년에 한 번 받으셔도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6년 그때부터인가 14년부터인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갖다 보험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검사만 받으시고 뭐 스케일링 받으셔도 잇몸이 상당히 좋아질 거고요. 만약에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은 마취라고 해서 잇몸 치료, 마취하고 스케일링하는 걸 갖다 하시면 이제 그다음 치료가 되겠고, 그래도 안 된다, 아까처럼 뼈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잇몸 수술해가지고 이를 좀 살려보려고 좀 더 오래 쓰려고 하는 치료 방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어려운 수술들 할 수 있겠고, 그것도 안 되면 아까 엑스레이 보신 것처럼 그 정도 되면 할 수 없이 뽑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지 저희도 원하시는 대로 뭐 일을 살려드릴 수 있는 거지, 다 늦게 오셔가지고 하시면 저희도 사실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닦기입니다. 이닦기. 그래서 보시면은 칫솔질 이거 하나만 갖고서 이제 안 됩니다. 칫솔질 이 하나만 갖고 안 되고, 여기 보이는 거는 치간 칫솔, 이 사이에 쓰는 거 있죠? 이 사이에 쓰는 걸로 쓰시고, 치실 요런 전통적인 치실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치실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이렇게 넣고 다니까 손에 뭐 묻고 찝찝하고 뭐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쑤시개처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로 돼 있어서 손잡이 잡고서 이렇게 이 사이 넣으시면은 손쉽게 치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 칫솔. 우리 왜 전동 칫솔을 갖다 쓰라고 하냐면, 손 놀림이 좀 어려우신 분들, 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시는 것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칫솔질 몇 분 하세요 말씀드리면 3분 닦아요 하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1분 이렇게 봅니다. 저도 전동 칫솔 쓰면 전동 칫솔이 보통 세팅이 2분 돼 있습니다. 2분 다 했는데 보면 아직도 막 2분이 안 됐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통 칫솔질 하면 30초 합니다. 3분 한다? 그래야지 한 1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333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3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3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전동 칫솔을 하면은 최소한 2분은 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칫솔질 방법, 3분 하시는 방법. 좋아하시는 노래 다 핸드폰에 다 있으시죠? 노래 하나 딱 틀어놓으시고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할 동안 닦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면 3분 내지 4분입니다. 그렇게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 닦기.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시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